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 내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비판에 이어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지사는 탈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나이트 포커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문준용 씨 안녕하세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는 그게 한참 논란인데요. 또 계좌의 경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공 김씨 트위터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준용이라는 이름, 그 특혜 의혹을 또 거론하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은 좀 확대 해석은 정말 경계합니다. 고발인 측이 이 계정에서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고발 내용으로 해서 왜 굳이 고발 내용에 담아가지고 이 공격거리로 삼고 이러한 고발인 측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로서도. 한 5년 동안을 사실 새누리당이 울거먹은 호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싸움 따긴 건 분명하고 상당히 그 싸움을 즐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해경공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을 비롯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 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쁜 마눌님이라고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이제 나왔는데요. 글쎄요, 이거 보면서 저는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죠?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네, 이거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좀 노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해경공 김씨 관련해서 논란도 좀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런 노무현식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측근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것을 일부러 좀 노출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런 경기도지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과시한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정치적 포석이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언론에게 저런 데서 회의장에서,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라든가 이런 데 자기 핸드폰을 보는 거는 사진 기자가 항상 찍을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야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전화를 실제로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장면이 이쁜 마눌님이라고 돼 있는 그 내용도 그렇지만 저기에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이제 상당히 어떻든 상당히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지켜본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원래 장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이 좌익으로 인해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김부선 씨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이런 것들을 그 의혹이 없다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해경공 김씨 계정 그 소유주 의혹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인을 응원하는 의미로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뭔가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준용 씨 관련 특혜 채용 의혹을 가려야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출석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식 벼랑 끝 전술을 지금 구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고발을 당한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해경공 김 씨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에 문준용 씨 특혜 관련한 그 특혜 채용 관련한 의혹을 이제 많이 제기를 했고, 그 내용이 지금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해명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문제를 건드린 이유가 무엇이고,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이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당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사실은 뭐 그와 관련해서 나와 내 아내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라고 이제 살짝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건도 지금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뭐 경찰이 권력의 줄을 섰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은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자라고 사실은 이제 약간 메시지를 던진 그런 누구에게 것이라고. 던진 겁니까? 청와대를 향해 1차적으로 던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특혜 채용이 만약에 사실이면 해경군 김 씨의 트윗이 명예훼손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고발 당한 내용 중에 보면 명예훼손 부분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경군 김 씨 그 트위터에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거를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수차례 적시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여부를 알아야 그게 과연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허위 여부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고도의 전략을 이제 이재명 지사는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이다. 뭐냐면은 그 전제는 그러면서도 앞부분에는 나는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해놓으면서도 이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뭔가 이게 이 양면 전략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부드럽게 사실 허위라고 억울하게 당했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의 양면 전략은 뭐냐 하면 예. 이렇게 문준용 씨의 의혹을 일종의 다시 거론함으로 인해서 뭔가 청와대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걸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를 결국엔 경찰의 수사는 자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수사라고 계속 규정을 하고 이거로 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한 양면 전략을 펴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법적으로 접근하는 법의 논리상으로 이거를 알아야만이 전제가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 어프로치를 하는 정치적 공세를 펴는 이러한 고도의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SNS 글의 방점이 문준용 씨의 의혹은 허위라는 데 있다라면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면서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확대 해석은 정말 경계합니다. 이 트위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예. 이 고발인 측이 이 계정에서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고발 내용으로 해서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만 예.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네네네 이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지사님도 밝혔고 예. 변호인 의견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과 아들 문준용 씨를 왜 굳이 고발 내용에 담아가지고 이 공격거리로 삼고 이러한 고발인 측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로서도 예. 고발인 측의 의도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상대편에 덫에 걸렸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아주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해석도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뭐 법적인 논리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선후 관계로 따지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여부가 이제 사실 여부가 확인이 돼야 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명예훼손죄의 성립도 성립이지만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형량을 결정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를 상당히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고발인 측에서 이 내용을 잔뜩 거기 지금 고발장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쪽이 의도적으로 이런 걸 넣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역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고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은 맞으나 과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런 반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유발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고발장에다 그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사실은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 사실관계는 이재명 지사 측 조금 전에 변호인이 주장한 건 좀 주장한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의도가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지사에게 좋은 일일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발인 측은 이거를 할 때 저는 뭐 상대편의 덫을 뭐 걸리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 무슨 덫까지 생각하고 고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경군 김 씨의 글 중에 명예훼손으로 딱 관심 갖는 여기에 이제 고발인 측에는 친문 이런 그 팬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론한 것 중에 중요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론한 거고. 근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것을 덫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덫을 놓았다면 나는 오히려 그 덫을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렇게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지금 현재 일종의 정치적으로 말하면 늪에 빠져 있는 셈이거든요. 늪에서 빠져나갈 때 정상적인 일종의 법적인 어프로치 이러한 거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법 전문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마련해 볼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준용 씨의 이 의혹은 그 전에 이제 다른 당에서도 거론한 적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로 근거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도 이런 걸 제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기류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지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드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았던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이것이 이 지사에게 늪에 빠지는 하나의 입구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그러니까 2012년에 맨 처음에 제기가 돼서 한 5년 동안을 사실 새누리당이 울거먹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었고 아시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주 정치적인 아주 나쁜 의도에서 이렇게 시작된 걸로 규정을 했고 또 실제로 그 뒤로 지난 몇 년 동안 그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말 저는 그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내놨어요. 네, 다 아시면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의도는 뭐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다 읽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 국면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별로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더욱더 이제 본인의 그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뭔가 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계속 정치 탄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정치 탄압을 받는 차세대 대선 주자, 그것도 유력한 대선 주자.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길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회창 전 총재하고 갈등 빚고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당히 그 사실은 2인자고 차세대 유력 대권 주자지만 계속 이명박 정부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은 성장해 온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일단은 이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찌됐든 민주당 내부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걸로 답하고 싶어요. 최근에 지사님이 SNS에서 이런 말씀을 내셨습니다. 이 뭐 죽으나 사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이재명 지사님의 그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12월 13일 기소가 되더라도 설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절대 탈당은 없다. 죽으나 사나 민주당이다.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제명을 하라라는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로 그렇게 들끓지 않았는데 이번에 준용 씨 의혹을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거론하자마자 민주당은 굉장히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고 그 속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 예를 들어서 이철리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했다가 나중에 명예를 회복해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다음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그러므로 또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여기 이제 자기 측근을 통해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죠.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다. 기소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민주당을 기둥을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늪에 빠져들어도 민주당의 기둥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계속 관심의 뉴스에 초점이 되면서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약간 정치적 투쟁이기도 하면서 국민적 어떤 여론을 상대로 하는 여론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론전에서는 보통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하는 건데 이 여론이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 출당 요구를 하고 있는 사실 기준 자체는 뭐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해찬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네.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은 스스로 탈당할 의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출당하라 이거죠. 지금 이 얘기는. 출당시켜라. 예, 출당시켜라.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지금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는 건데 정치 탄압 당할수록 오히려 난 더 큰다. 그런 이제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고요. 한동안 친문계하고 일종의 이제 화해를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과성 발언도 내놓기도 했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친문계하고 뭐 정면 대결을 벌이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뭐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일단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마디만 하자면 예. 지금 당헌 당규가 그럼 어떻게 돼 있냐도 좀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공소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에 이야기할 사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검찰이 기소하면은 중요한 일종의 단계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소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제 주요 단체장이라든가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요? 기소만 되더라도 나중에 최종 재판을 해야 유죄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부패 사범인 경우는 기소한 거로서 바로 그런 당원권 정지라든가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패 사범 이거를 부패 사범이라고 지금 당장 규정하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 고심해야 되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까 했지만은 자진 탈당은 안 하니까 제명이나 출당을 하려면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당헌 당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심할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사면 추가 상황에 몰린 이재명 지사. 그런데 최근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 본인이 상당히 그 싸움을 즐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그게 국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어떤 상대가 누구든 그거로 그렇게 해서 성공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끝까지 싸우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싸움 딱인 건 분명하고 상당한 용기가 있고 그런 평가받을 만한데 대중의 지지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조금 제가 비판적으로 본 거죠. 네, 이재명 지사가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본인은 그 이미지를 이제 부각을 시켜서 이 문제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 이렇게 끝까지 싸울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이미지를 또 심어주는 그런 또 효과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지율이 막 계속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고 계속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진보 진영 내에서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 야당을 상대할 만한 그런 인물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로 그냥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진보 진영에서 어떤 깃발든 기수의 역할, 뭐 이런 그 굉장히 전투적인 전투원, 일선에 나가서 지휘하는 일선 사령관, 뭐 그런 이미지로 차라리 이제 가는 것이 이쯤에 와서는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뭔가 이것이 출구 전략이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름대로 자기가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계신 건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 도지사 시절에 자기는 이재명 지사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근데 나중에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또 자기를 걸고 넘어지더라. 이번에 문준용 씨를 걸고 넘어진 것도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싸움 닭이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또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폄하된 이러한 폄하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는 일종의 그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물귀신 행태를 서슴없이 하는 분이다. 자기한테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것도 이제 물귀신 작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면서 뭔가 이제 뭐 이재명 지사도 이제 이간계를 쓰고 있다라고 야권에서도 뭐 이렇게 했는데 야권에서야 이게 굉장히 그 여권 내부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사실 있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더 걸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싸움 닭이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싸움 닭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전까지 보면은 가족들하고 싸우는 이러한 녹음 테이프도 많이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선 과정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후보 등과 많이 이제 일종의 싸우고 각을 세웠고 이제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니까 온 거 아닙니까 또 일부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에 수사와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금 정치 투쟁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과연 싸움 닭을 계속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또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강하게 되려면 여론이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의 지지가 과거보다 많이 식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여론까지 굉장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연 싸움 닭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면 전략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좀 타협의 그런 거로 고개를 숙이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런데 좀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행보, 일련의 행보도 아마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한 그 용기를 주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그야말로 불사조처럼 계속 지금 되살아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사조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 홍 전 대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독고다이다. 그리고 이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이 길을 그냥 계속 이제 가는 옆에서 뭐라고 하든 비난을 받더라도 거의 뭐 혼자 외길을 가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기 조직이 당내에 없어도. 자,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이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가 당내에서 가졌던 그런 입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내 조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예. 같은 별명도 있어요. 트럼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비슷한 그런 행보를 사실은 지금 걷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인지 정치적 음해인지 아니면 뭐 프레임에 걸려든 건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정치권 내에서 암투로 비춰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참 정치에 신물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권 내부의 지금 분열처럼 비치고 이게 정치권 전체가 정치라는 게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이런 거로 비치게 되면 정치 불신이 확산되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도 결국에는 처신을 본인이 지도자로 계속 커갈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 경찰을 굉장히 지금 현재 비판하고 무시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도 우리 사회의 공권력의 중요한 기관이고 그리고 많은 검찰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지도자로 커간다면 이런 정치 불신 확산에 너무 앞장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국에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